상상을 멈춰라. 상상을 멈춰라. 상상하면 염려가 시작됩니다. 노력 과정에서 하는 대부분의 상상은 부정적으로 그런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상상을 시작하는 나 자신에게 멈춰라고 강하게 명령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증거가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거 없이 믿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자세이긴 하지만 내가 흘러가는 현상은 결코 증거에 입각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비과학적입니다. 실제로 나타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을 구분하라. 생각과 기분을 부풀리는 악습을 이 시간 즉시 단절하십시오. 실제로 나타난 현상과 내가 만들어낸 것을 서로 분리하십시오. 곰곰이 증상을 들여다보되 실제로 치밀어 올라 느껴진 객관적인 증상 그 자체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아프다, 힘들다, 두렵다, 괴롭다 이런 표현은 정답이 아닙니다. 증상은 실제로 생겨난 것만 냉정하게 잘 추려야 합니다. 응급시에 힘들수록 웃으라. 호통하고 가감하게 큰 소리로 웃으십시오. 무서워서 주눅 드는 것보다도 너틀 웃음을 짓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영화의 한 대목을 떠올리십시오. 악당들이 주인공을 묶어놓고 고문을 가합니다.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마구 때리고 못 살게 굽니다. 악당들은 소설 길글거리며 주인공에게 가전 욕을 하며 발로 걷어차고 몽둥이로 주인을 때립니다. 요새 말하지 못해? 더 맞아야 비밀을 볼 거냐? 악당들의 잔혹한 매질에 조용히 고개를 떨고 있던 주인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큰 웃음소리 악당들 서로 마주보며 어안이 붕붕해집니다. 다시 주인공을 간지럽다. 더 때리라. 악당들은 사뭇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온몸에 강력한 기를 내뿜으며 악당들이 꽁꽁 묶어둔 그 옷을 풀어헤치고 묶어둔 의자까지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장면은 주인공에 의해서 악당들은 톡톡히 대가를 치르며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된다. 지금 내 머릿속에 다소 유치한 헐리우드 스타일의 그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정상이 나에게 엄습한 지금 너틀 웃음을 짓고 큰 소리로 대면하십시오. 너틀 웃음을 비웃어줘요. 끌끌끌끌 웃음은 자신감입니다. 웃는 행위 자체로도 통증과 불쾌감은 급감됩니다. 웃으라. 응급시에 힘들수록 웃으라. 좋아요. 말초적인 기대를 하면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노력의 효과를 곧바로 보거나 약효를 즉시 보려고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은 내 생각은 활성되고 몸은 긴장하며 그 결과 불안은 더 쉽게 일어나는 상태를 불러옵니다. 조급해진 상태에서 내 몸은 균형을 잃고 갈망하는 어느 한쪽의 센서문을 잔뜩 켜둔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일 유지하고 그 결과 몸의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계속 노력해가면서 마음속의 기대감은 긍정의 색깔을 바로보지만은 거듭 좌절과 공포를 경험한 나의 내면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반대의 부정적인 상상을 수행합니다. 극복 노력을 하기 전에 미리 자신을 비워두십시오. 필자는 노력 초기 바로 이 비우기 없이 노력을 시작한 나머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비용한 지불한 경험이 지금도 생생히 생각이 납니다. 필자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불편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기력으로 인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몰려왔고 그런 증상이 두려워하던 운동도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두려우니까 신체 증상이 강하게 느껴져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한 후보들은 다음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었고 운동할 시간이 되기 전까지 몸은 이전보다 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우울한 감이 온몸을 압도했습니다. 응급시 이것을 겪어야 낫는다. 세상에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직면해서 겪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후자 직면하고 겪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이 불쾌감과 증상을 자꾸만 반복해서 느껴야 이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이 증상을 느끼고 쳐다보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냉철하게 파악하고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서 나를 향해 사납게 짖고 있는 강아지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똑바로 보십시오. 겨우 주먹만한 강아지의 포효에 바들바들 떠는 나 자신이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공포라는 껍데기가 여러 겹 둘러쳐 있는 이 증상은 그래요. 비워라. 노력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비우십시오. 편하게 나으려는 마음, 빨리 호전되기를 바라는 조급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노력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만 몰입하십시오. 비운다 하면 말초적인 기대하지 않는 상태이며 조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급 상황이 아닌데 왜 서두르나? 느려주십시오. 생각도 행동도 말도 뭐든 다 느려주십시오.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서두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예기불허는 저 숲속 어딘가에 놓여있는 함정입니다. 그 함정 속에 빠지면 공황 발작이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녀석은 굉장히 영리해서 손을 대지 않고 겁을 주고 공포감을 자극해서 내 발로 그 함정에 뛰어들어가도록 만듭니다. 또한 내가 허겁지겁 도망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정성으로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합니다. 겁먹은 멧돼지가 급한 마음에 정신없이 숲길을 다름질하다가 제 풀에 함정으로 뛰어들듯이 나를 그렇게 사로잡으려 지금 이 정성으로 나를 겁먹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이 순간 절대로 허둥대어서는 안됩니다. 침착해지고 잠잠해지고 고요해져야 합니다.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부드럽게 나 자신이 겁먹지 않도록 의연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겁먹으면 나도 모르게 다름질이 빨라지고 내 눈은 낙엽과 나뭇가지로 덮인 그 함정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공황장애는 이러한 증상들로 붓과 징소리를 울리며 함정이 있는 그 회전 오솔길로 몰고 있습니다. 함정이 있는 쪽으로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면 내 뒤를 쫓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요란한 소음과 잡음들 뿐입니다. 공황장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증상은 결국 아주 조그만 쥐새끼. 공황장애라는 나약한 녀석이 실속 없이 자신을 내가 느려지고 침착해지고 잠잠해지고 요란급석이 한낱 쥐새끼 한 마리가 떠드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느려지세요. 호흡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황장애 극복 과정은 거의 예외 없이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을 감수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럴 의지가 없거나 은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용기가 없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고르고 품질 높게 그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 역시 내부로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인고의 시간에 첫 발을 내딛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덕목은 용기가 아니라 관심과 흥미이며 더 나아가서 그 시간 동안에 고른 노력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덕목은 인내가 아니라 즐거움과 보람입니다. 관심,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자 그 추구 과정에서 즐거움과 보람으로 집중하려면 나 자신의 나를 봐도 만만찮은 놈이라는 것을 공황이라는 녀석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생각을 미래로 끌어가면 염려의 상상이 나를 취하게 만들게 되니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응급실에서 내게 해줄 것은 없다. 순간 응급실에 가려는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가장 확고한 의료진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말 한 번, 두 번 쏘가본 일이 아닙니다. 증상이 오려면 과거에 나는 곧바로 응급실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급실에 빨리 가서 도움을 받을까 하는 회피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내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빼고 전부 수액은 생리, 식염수, 수분을 공급해 주는 목적뿐이고 응급실에서 내게 해준 주사나 약으로 준 그것으로 나에게 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역시나 똑같은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발걸음 옮긴다면 이는 역시 돈만 낭비할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누군가 내 옆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응급 상황 조치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그러나 지금 내 몸의 증상은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공황장애적 염려와 불안이 일으키는 신체 증상이 있고 이 자체는 하나도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응급실 찾는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응급실을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자,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깊이 이해하고 깨달고 확신하고 그리고 체득하자. 극복 노력 과정에서 새롭게 얻은 것들은 처음에는 나의 머리에서 이해하는 단계로부터 천천히 가슴으로 이동합니다. 이해든 깨달음이든 모두 알미의 차원이지만 이 둘의 차이는 명료합니다. 깨달음은 이해에 공감, 납득이라는 중요한 조미료가 첨가된 상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납득한 사실은 그 자체가 나의 그 무엇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깊게 들어가기, 몰입과 용기, 인내. 용기를 목적으로 두고 그 용기를 끌어내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인내도 그와 같아서 인내하기를 목표로 두고 매일 이를 악물을 끈기를 발휘하는 노력에도 그 인내를 오래 유지하는데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물론 그 실패가 반복될수록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태에 빠지며 그만큼 내적인 자존은 하락합니다. 이처럼 역설적인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목표를 맨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인내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에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용기와 인내를 덤으로 얻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걸 유념해야 합니다. 필자 또한 건강장애 밑바닥 시절 노력의 첫발을 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았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집 밖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온몸을 휘감는 현기증으로 몸을 일으킬 때마다 울렁거림과 함께 구역질이 솟구쳤습니다. 뒤늦게나마 이것이 건강장애임을 알게 되었으나 아무리 약을 먹고 적응하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신과에서는 판이 박힌 듯이 약 드세요 3주 뒤에 봅시다라고 반복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을 전부 뒤져도 이 병을 깔끔히 나았다는 사람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약으로 있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누르기 위해서 억지로 약을 복용했지만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그 신체 증상들과 불안, 온갖 검사와 치료를 받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필자의 고통과 우울이 심해져 감을 알면서도 밀려있는 다음 차례의 환자들에게만 신경 쓰는 의사와 간호사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머리가 아닌 가슴, 머리가 아니다. 가슴을 채워라. 가슴으로 깨달으면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녹이고 정제하는 공간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노력해 가십시오. 머리는 이해이자 균형, 가슴은 포용이자 용납. 가슴으로 응없이 또 생각할 것은 이 순간에만 충실해도 너의 미래는 행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시에 내 모든 것을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1초 후의 미래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도록 조절하십시오. 미래, 정상이 올라온 이 순간 배우고 연습한 그대로 행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생각을 미래로 가져가면 결국 염려가 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몇 분 후의 미래는 결국 지금 내가 이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하고 맞서느냐에 달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몇 분 후에 나 자신이 심한 공황 발작을 겪게 될까봐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오해하여 응급실로 실려가게 될까봐 겁이 나서 허세는 바로 공갈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남들에게 허세를 부리면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그치겠지만 자신에게 허세를 부리면 내면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면의 토양을 가장 척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허세입니다. 아닌 척, 성실한 척, 노력하는 척, 생각이 깊은 척, 다 이해하고 아는 척, 다 겪고 경험한 척, 가진 척, 없는 척, 허세.
패배를 인정하지 말라.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내 눈빛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눈빛이 독하게 살아있는 한 절대로 이 병은 나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말이든 생각이든 표적이든 그 무엇이든 나의 패배를 쉽게 인정하는 사람은 이 병을 나을 수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죽기 직전까지 눈을 치켜뜨고 그래 죽여봐. 나를 죽이면 귀신이 돼서 너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저주할 거야. 서두르지 말고 느긋해져라. 빨리 이루려고 서두를수록 잘 될 확률보다도 내가 병들 확률이 증가합니다. 오늘 내가 노력하고 남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남이 나를 부러워해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을 깎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누르고 이기는 거 욕심을 채려 하는 사람은 응급시 연습 시간에 돌아왔다. 응급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기뻐하십시오. 돈 주고 살 수 없는 좋은 연습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겨내면 나는 크게 한 발 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증상 갑자기 다가옵니다. 숨이 차고 메스꺼움 더불어서 머리가 아찔해지면서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불안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 염려하지 않으면 이 불편감은 짧으면 몇 분 후에 길어봤자 1시간 후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신체 증상 자체가 깔끔해지면은 좋겠지 하는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작은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응급 상황이라 여겨지더라도 의학적으로 나는 적응과 전혀 상관없는 소위 기분만 더러운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특히 염려를 정지하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되 철저히 응징하고 복수했을 것이라고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기분 나쁜 것들을 숨을 입으로 들이쉬지 말라. 모든 일에 적극 호흡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조절. 응급시 호흡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을 잘 하는 것, 순간을 잘 넘기고 호흡을 잘. 응급시 눈을 가늘게 뜨고 턱을 다물고 악독한 얼굴이 되라. 겁먹은 표정을 지으면 내면도 겁을 먹습니다. 악독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 내면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표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면 눈이 커지고 동공이 확대됩니다. 그보다도 더 심하게 놀라면 턱에 힘이 빠지고 입을 벌리게 됩니다. 얼굴 근육 중에서 이마와 미간에는 힘이 들어가고 턱과 뺨의 힘은 반대로 빠지는데 이런 반응은 불안을 더 크게 불러내는 역효과를 냅니다. 즉시 위와 반대로 하십시오. 눈을 가늘게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독사처럼 찢어진 눈을 만드십시오. 또한 입은 앙 다물고 어금니끼리 서로 강한 압력이 느껴질 만큼 단호하고 다부진 표정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마음속으로 강하고 독설스러운 주문을 외우십시오. 너 잘 왔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한판 해보자. 강하고 무서운 얼굴은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공황이라는 존재는 내 의지의 틈새를 보고 뚫고 나오는 존재이므로 공황장애가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오려 할 때에 아주 단호하게 싹을 작을 나버릴 듯이 무서운 기세를 얼굴 전체에 뿜어내야 합니다. 아주 미리 연습하십시오. 응급시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마라. 설사 한 대 맞더라도 결코 스타일마저 꾸기지 마십시오. 응급한 증상이 와도 그에게 압도되어서 겁먹고 비굴해지면 내면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상황에서 의연하게 행동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지니십시오. 당당하면 싸움에서 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당해라. 꾸준히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노력을 잘 해나가는 용기를 주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얄팍하고 작은 행운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신은 나의 극복 노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필자 또한 제발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도를 통해서 필자가 얻은 것은 곧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안과 안심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진정한 안심에 의해 제대로 치유되어가는 건강장애를 단지 위안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라는 행위가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 아닌 생각을 해라. 모든 생각에 고민을 얻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생각을 고민을 하면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만병이 다가옵니다. 생각과 고민을 구분하십시오. 몸만 움직여서는 해결이 어렵거나 몸과 생각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답이 나오는 상황은 흔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모든 생각을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해나가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사 생각이 아닌 고민을 하게 되며 당장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하여 더욱 분별 없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허락하라. 돈만큼 값비싼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나의 극복 노력에 느긋한 마음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유지하십시오. 필자가 정신과를 스스로 찾아가서 제가 공황장애인가 봐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각종 검사와 초기 상담은 30분 허락됐지만 그 직후부터 진료 시간은 자꾸 짧아져서 급기야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초진 이후에 두 번째 진료까지 약 3주간 겪고 고민하고 갈등한 많은 것들을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었지. 자, 인터넷을 검색을 멈춰라. 염려를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인터넷 검색을 피합니다. 인터넷 검색은 염려를 뒷받침하는 작은 증거들을 모아서 치명적인 건강 염려증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주된 경로입니다. 정말 잘못된 인터넷이 그런 것이 있겠죠. 우리의 외적인 습관과 내적인 습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강하고 침착하게 보이며 인내심이 있어 보일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은 나약하고 성마르고 작은 것들에 휘청거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상처받지 않은 척에도 내적으로 쉽게 상처받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외적으로 남이 볼 때 든든한 사람일지라도 영원히 자신을 바라볼 때 대단히 신뢰할 수 없고 나약하게 거절할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응급할 때 해야 할 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해도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노력을 잘 설치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내 몸과 마음에 잘 연습되어 있지 못하면 공황장애 극복은 결코 만만치 않게 됩니다. 반대로 그 이해와 연습이 잘 되어 있을수록 공황장애 극복은 그만큼 뒷걸음질 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노력하여 호전했다 할지라도 예기 불안이나 신체 증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호전의 고정 여부가 달려있게 됩니다. 응급할 때 즉시 꺼내서 사용할 요령들은 머리와 몸에 이미 체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조건반사적으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설사 내가 잘 대응하여 순간 치받아 오르는 불안과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더라도 결코 고삐를 늦추지 말고 몸과 마음을 더 움직여서 공황장애로 하여금 내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건재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야 합니다. 그 자세로서 보고 필자도당일 이 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허둥대고 좌절하기도 했고 내가 하는 노력 자체에 대해서 근원적인 회의도 느껴보았습니다. 하지만 응급할 때나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의식적으로 용기를 내어 요령들을 반복해서 그래서 신뢰를 하게 되었다. 공황 극복은 자기 신뢰와 자신감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 신뢰를 하자.